그러니까 타캐수를 정해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회사에 다녀도 프리랜서처럼 일하라, 회사에 다녀도 프리랜서처럼 일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내용 끝까지 경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어렵다고 해서 회사를 막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회사가 모든 문제에 답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수의 조직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거대한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처럼 습관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직 안에서 일하다 보면은 성과도 실수도 운이라는 이름으로 희석되기도 쉽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과를 나누어 가질 땐 비로소 그게 내가 크게 잘못하더라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다소 나에게 좀 아까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은, 실수를 나누어 책임질 때는 얼마나 안도가 되겠는가. 하지만은 우리 속에서 나의 존재가 희미해지면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능력이 있고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가 희미해질수록 누군가 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게 쉬워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고, 그런 개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다시 버티는 정편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직장인에게는 회사가 1순위의 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회사가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 저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결정하는 회사는 도피일 뿐 제한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보다 먼저 자신이 속한 곳에서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은,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은 그걸 찾아서 하는 것이 매우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이때 직장인에게 필요한 것이 프리랜서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알게 일게 말하자면은 조직원이 아닌 자기 일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진 독립적인 프리랜서처럼 트레이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우뚝 서본 사람만이, 그 자신감을 가져본 사람만이 다른 도전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은 그만하자. 세상에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은 하고 있는 직장인이 몇이나 되겠는가. 막상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일을 시작했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매우 흔한 건 사실입니다. 우선은 지금의 자리를 굳건히 한 후에 이직이든 회사든 고민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은 우리를 인간답게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나 하는 자괴감에 매일의 출근길이 끔찍할 때 문득 깨달은 것이 있다. 내가 일이 인생의 전부인 양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상황이었다. 우리가 직장을 갖고 일을 하는 이유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인데, 나는 일 자체에 잠식당했던 것이다. 나는 이것이 직장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본다. 일은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해줄 수단이지 나 자신이 될 수 없고 더더구나 목적이 될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과도하다면 자신이 일에만 너무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퇴사 외엔 답이 없을 만큼의 심각한 문제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크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뿐이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퇴사 문제를 생각할 때가 되면은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좀 소연해지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때로는 맥주 한 잔에 가볍게 어떤 털어 넘길 수도 있고,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 산책을 한다든지, 그 다음 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또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취미생활을 하면서 그 직장생활을 전부 다 한양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러면 또 어떤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 길게 보면은 그것도 우리가 퇴사를 할 만큼 그러한 일이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누군가는 퇴근하며 툭 이렇게 털어버릴 일을 누군가는 심소봉대하여 계속 끌어안고 끙끙대며 괴로움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일은 일로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일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꿈꾸는 직장이라는 생각을 버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꿈꾸는 직장. 꿈꾸는 직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남녀 직장인 352명에게 현재 자신의 직장에 만족하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해놓은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자신의 직장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28.7%로 나타났습니다. 3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죠. 뒤집어 말하면은 나머지 70%는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의 표정이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직장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담당하는 직무가 만족스럽다 24.8%가 1위로 꼽혔고, 그 다음으로 복리 혜택 중에 근무 여건이 좋다 20.8%가 2위로 나타났습니다. 연봉이 만족스럽다는 5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다고 대답한 직장인들이 꼽은 이유는 첫째가 낮은 연봉 36.3%, 그 다음이 복지 혜택 등 여건이 근무 여건이 안 좋다, 이런 게 3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직장은 직무 만족도가 도 높고 연봉도 많이 주는 곳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꿈의 직장입니다. 그러나 꿈이란 현실에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꿈인 것입니다. 이상에만 기준을 두고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내가 여기를 계속 다녀야 하나 하는 갈등을 매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언하건대 세상에 꿈의 직장이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 있다 해도 분명 단번에 입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닐 것입니다. 더 나은 직장으로 가고 싶다면은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던 사람을 다른 곳에서 매력있게 볼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몸담은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장 해야 할 일은 이직할 곳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직장을 성부처로 삼고 그곳에서 정점을 찍는 것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직장이 내게도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직무 만족도가 최우선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연봉이 절대 기준인 사람도 있습니다. 근무 환경이나 인간관계가 우선순위인 사람도 있고 그렇기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양보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신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전환하기입니다.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평생 직업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평생을 의지할 직장이 사라진 직장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제 직장인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직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 정확하게 말해 자신의 직업에 전부를 걸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직장은 사라질 수 있지만은 온몸으로 쇄득한 직업의 전문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이 프리랜서에 있다고 봅니다. 프리랜서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속에서도 혁신의 주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직장인과 프리랜서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비빌 언덕이 있다 없다 이겁니다. 한두 번 실수해도 나를 품어줄 곳이 있다는 사실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태는 프리랜서에게 곧바로 생계의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과 실력으로 자신을 어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프리랜서의 세계입니다. 성실성과 인성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프리랜서만이 살아남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프리랜서처럼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추고 매번 치열하게 부딪히는 사람만이 자신만의 확고한 영역을 인정받고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할 것은 직장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의 노하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첫 번째로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직장이든 동호회이든 자신이 속한 속에서 가장 쉽게 인간관계를 잘 맺는 방법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득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당신이 가까이 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당신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익을 바라고 움직이는 인간관계의 속성이 가장 단편적으로 발현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보다 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의 마음에 빚을 지우는 행동은 인간관계의 결속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혹은 필요한 만큼만 베풀어주겠다는 옹졸한 마음으로 인간관계에서는 절대로 우위에 설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인간관계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들어줄 궁극의 스킬은 바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의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우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애정을 담아 대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영리하게 베풀어야 성공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만날 상대가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 따지는 사람은 하수라고 단언합니다. 굳이 그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인간관계를 손의 계산으로만 따지는 사람의 행동은 빤히 읽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절대 바뀔 수 없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누군가의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시간도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마음을 사는 방법은 조건 없는 나눔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나의 스토리를 널리 알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신만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 이것은 일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목표는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은 누군가는 전문가로 주목을 받고 누군가는 초야에 묻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얼마나 자신을 브랜드화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어서 노력하려는 겸손한 태도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최고가 되겠다는 오만한 욕심은 사람들을 강박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진정한 성공의 열쇠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겸손한 자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표 내기 전에 딱 5가지만 실천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표가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는 앞에도 했으니까 사표 4개 딱 생각할 때는 5가지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신만의 직업을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원칙을 세울 것. 현대의 직장을 다니는 시간을 그 원칙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맡은 업무를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퀄리티로 마감을 할 것. 맡은 일에 최선을 쏟아붓고 그 결과를 만끽하는 경험은 성공하는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성공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재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하기는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으로 문제가 많은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하는 일에 의문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상사나 동료들에게 대화를 청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애와 유대감이 형성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형성된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넷째, 자신이 가진 것을 주변과 공유할 것. 업무 스킬, 노하우 등도 좋고 소소하게는 자신이 만들어 둔 서식 등을 오픈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능이 있다면 먼저 나서서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5번째는 매일매일 의미 있는 만남을 지속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자리 동료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명씩 지인을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동료의 동료, 가끔은 타 부서의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다거나 가벼운 티타임을 가지는 등 매일매일 10분의 지인 메이킹으로 교제의 폭을 넓혀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직은 만들어진다 하는 생각입니다. 애초에 좋아해서 선택한 일이 아니라 취업이 급해서 뽑아주는 회사에 무조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일에 정이 들지 않는다는 핑계는 대지 말고 처음부터 원대한 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일이 재미도 있어지고 또 일에 흥미도 있어지고 또 결과도 좋아지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천직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천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사람은 없다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할 것 같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퇴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하시면은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